이정훈 선수가 2025 시즌 46번째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는 애틀레틱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틀레틱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틀레틱스를 만나면서 연패에서 벗어났고 2연승을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성적을 5할 승률로 맞췄으며 1위 다저스와의 격차를 단 2경기 차이로 좁혀놓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저스가 엔젤스를 상대로 2연패를 당하고 샌디에이고도 시애틀에게 2연패를 기록하면서 게임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스윕을 달성하면 더 좋겠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애틀레틱스의 선발 투수가 다저스전에서 1실점 호투를 펼쳤던 스프링스이기 때문입니다.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지만 시즌 초반만 부진했을 뿐 최근 경기들에서는 어떤 에이스도 부럽지 않은 훌륭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투수였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베테랑 벌렌더였습니다. 그는 올 시즌 9경기를 선발로 등판했으나 평균 자책점 4.02에 0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42세의 나이에도 최고 구속 97마일까지 던진 것을 확인했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선수임이 틀림없지만 개인 능력의 호투보다는 운의 영역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불안함이 앞섰습니다. 팀보다 더 중요하게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정훈 선수는 지금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전날 안타가 중단되면서 타율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 타격 경쟁자들이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반면 이정훈 선수는 어느새 각종 지표에서 경쟁에서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무안타를 기록하면 이정훈의 타율은 .27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정훈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약 20일 동안 볼넷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를 50개 이상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는 단연 최하위입니다. 전날 세베리노를 상대로 삼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타율은 281로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은 확실히 아닙니다. 거기다 라모스라는 선수가 5월에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이정훈의 기록들을 넘어서버려 올스타에 선정되는 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정훈이 이대로 끝날까요? KBO 시절에도 부진했던 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위기를 극복하고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었죠. 이정훈은 1회 초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1회 라모스가 초구에 홈런을 쳐버리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정훈은 초구 바깥쪽으로 휘어진 슬라이더를 지켜봤고 2구째에도 낮게 던진 슬라이더를 살짝 건드리면서 3루 쪽으로 흐르는 땅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훈은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타격 능력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상대 팀들의 분석으로 좋은 공이 올이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여전히 새로운 투수들을 상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좋은 공도 배트에 맞춰버리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경기는 전날 0대0으로 9회까지 가다가 10회에 끝내기 볼넷으로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루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6회까지 라모스가 쳤던 홈런 외에는 안타를 하나도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하품이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점수가 나지 않으면서도 면경기라고 할 때는 명품 투수전이 펼쳤을 때인데 정훈아, 진짜 야구 정말 어렵다. 이정훈은 4회에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초구와 2구 모두 볼이 되면서 이정훈은 잘 골라냈고 20경기 만에 볼넷이 나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응원하면서 볼넷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프링스가 호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훈을 볼넷으로 내보낼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고 타격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프링스는 91마일 패스트볼을 가운데로 던졌는데 이정훈답지 않게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뭔가를 기다린 걸까요? 그런데 다음 4구째 비슷한 공에도 이정훈은 지켜만 봤습니다. 확실히 이정훈의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5월은 이정훈에게 잊고 싶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스는 이정훈을 상대로 5구째에도 같은 공을 그대로 던졌고 이정훈은 놓치지 않고 받아쳤지만 아쉽게도 타구 방향이 유격수에게 걸리면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4회부터 벌렌더가 제구 불안으로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5회에 실점을 하면서 6회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라모스가 조금만 도와줬다면 버텨볼 수 있었는데 벌렌더는 이번 시즌 9경기째 무승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6회까지 1대2로 뒤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다저스가 3연패에 빠질 위기로 에인절스에게 0대4로 뒤지고 있었고 샌디에이고도 시애틀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정훈이 이렇게 무안타로 이어지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이긴다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7회 말 주자 없는 원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도 팀은 여전히 무안타였습니다. 이정훈이 좌투수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타율 2위였고 같은 투수를 세 번째 상대했을 때 타율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정말 무조건 다시 280대로 타율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정훈은 초구 스위핑 슬라이더를 제대로 걷어 올렸지만 파울 홈런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이 딱 원하는 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더를 선택했지만 볼이 되면서 잘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패스트볼이 예상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실 스프링스의 패스트볼은 90에서 92마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정훈이 맞추지 못할 이유가 없었는데 스프링스의 패스트볼에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3구째 패스트볼을 욕심내지 않고 잘 받아쳤지만 수비 시프트에 걸려 유격수가 2루 베이스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대로 타구가 향하면서 안타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대2로 팀도 패배하고 이정훈도 무안타로 경기를 마칠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허탈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애틀레틱스는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애틀레틱스는 마무리 투수가 아닌 다른 불펜 투수를 등판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선두 타자를 교체했습니다. 좌타자 웨이드 주니어를 출전시켰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공을 매우 잘 보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저 출루만 해도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드 주니어가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점일 0-0대 타율의 선수가 6구째에 제대로 받아치면서 노아웃 상황에서 3루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써 최소한 동점이 될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또 대타를 내보냈는데 베일리가 중전 안타를 치면서 손쉽게 동점을 만들었고 라모스의 역전 안타까지 터지면서 8회 한 이닝 만에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역전승이 가장 많고 올 시즌에도 역전이 자주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인데 팀 타율은 메이저리그 하위권임에도 후반만 되면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8회에 3대2로 역전한 상황에서 이정훈이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플로레스가 볼넷으로 출루한 후 이정훈을 상대할 때 애틀레틱스 감독은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1점 차이라 포기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정훈을 상대하는 투수는 우투수였는데 이정훈은 아쉽게도 이 구만의 스윙을 하면서 낮은 슬라이더를 쳤고 플라이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4타수 무안타라니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안타까움은 팬들의 마음일 뿐인가 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9회 워커가 3자범퇴로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지켜냈고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3연승 수입을 달성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화면에 비친 이정훈 선수도 팀 승리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라모스를 보여준 것이지만요. 이정훈의 타율은 .276으로 떨어지면서 안타 개수는 50개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패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1위와 위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음 캔자스시티와의 3연전에서도 팀과 이정훈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